자기 주도성을 아이한테 키워주고 진로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나아가게 하려면은 그 이면에 있는 자율성의 욕구, 친밀감의 욕구를 잘 충족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오랫동안 대치동 학원가에서 많이 나온 말이 있죠. 아이를 성공시키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그다음에 아빠의 무관심. 그래서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 명이 담당해서 쭉 일관되게 끌고 가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대치동 학원가에서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 있더라고요. 아빠의 무관심이 왜 필요할까 생각해보면은 흔히 이제 부부가 교육관이 다른데 이거를 같이 얘기하고 소통하다 보면은 싸우게 되고, 싸우면은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또 집안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부부관계도 안 좋아지니까 그냥 한 사람은 깔끔하게 신경 끄고 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오류가 뭐냐면은 부부가 다른 게 굉장히 문제라는 관점인 게 오류예요. 2세를 키울 때 부부가 다른 게, 부모가 다른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다양성 측면에서 남녀도 다르고 또 성향 기질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이 다양함을 계속 아이한테 제공해 주는 게 아이가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일을 할 때 훨씬 유리하니까. 육아도 그렇고 특히 교육도 그렇고 이게 다양한 거 좋다. 근데 다양하게 이제 같이 하다 보면은 싸우게 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근데 부부가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소통하고 표현하고 그러면서 이제 합일점을 찾아가는 거를 아이가 옆에서 보는 거, 그게 굉장히 교육적이고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만약에 이제 아빠가 무관심이고 엄마가 올인해서 전담한다 치면은 헷갈리지 않고 이제 한쪽으로 쭉 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단점이 있죠.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에는 혼자서 결정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혼자서 결정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왜냐면은 책임을 내가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조급해지고 더 한쪽으로 시야가 좁혀지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되는 게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아빠 엄마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교육관이 달라도 계속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하려는 태도가 있을 때의 장점은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는, 균형이 맞춰져 간다는 장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감정적으로 이 책임감에 대한 부분이 분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아빠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에게 신경 쓸 수가 있게 되고, 육아관, 교육관이 다른 게 전혀 문제가 아니고 다른 거를 오히려 이용해서 활용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게 부모가 혼자 키우지 않는,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에 굉장히 큰 메리트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들인 경우에는 특히 엄마가 이해하는 영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들은 뭔가 엄마 눈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이는 것에 많이 몰입을 하고 막 칼싸움을 어렸을 때는 하기도 하고, 좀 크면서는 게임을 하는데 게임은 막 총 쏘고 부시고 이런 게 너무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서 아이들끼리 그런 커뮤니티에서 소통되는 거를 엄마가 이해도 못하고 오히려 자꾸 차단해서 아이가 더 소외되게 만들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아빠는 그 점에 대한 이해가 너무 잘 되죠. 게임이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아서 뭐 싸우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어떤 서로 이제 힘을 합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각각의 어떤 작전을 분담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경험도 되고, 그 다음에 하면서 나는 이걸 잘하는구나, 여러 가지 포지션 중에서 이 포지션을 잘하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자긍심 같은 것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엄마는 그냥 게임은 나쁜 거, 뭐 공격적인 거 이런 식으로 그냥 하다못해 억지로만 해주는 그런 느낌을 가지기가 쉬운데, 아빠는 여기서 이런 걸 다 이해하고 다 수용하고, 하지만 이해와 수용만 하는 게 아니라 역시 조절은 해줘야죠. 이런 식으로 아빠가 함께 했었을 때 이제 포괄적으로 아이를 이해하는데 훨씬 장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점점 이제 중고등학생 되고 성인 되면서는 자기가 진로를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뭔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우리 아이는 뭔가 하고 싶은 열정이나 꿈이 없는 느낌을 가져서 힘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한테 자기 주도력을 또 심어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역시 조금 개념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그거는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 안에 이미 있고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 줄 때
점점 아이 안에서 싹 터요. 쉽게 말해서 자기 주도성이라는 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요건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요건이 뭐냐면은 자율성이에요. 내가 스스로 뭔가 생각하고 행동을 했었을 때 그게 용납되고 하는 느낌이 있어야지 이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친밀감, 유대감에 대한 그런 만족감이에요. 내가 뭔가 스스로 뭔가를 했었을 때 엄마가 그걸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느낌을 받았을 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반대로 내가 뭔가 했었을 때 엄마가 좀 불편해하거나 안 했으면 좋겠는 내 뜻보다는 엄마 뜻을 따르길 원하는 느낌이 들거나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또 심하게는 오히려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엄마가 막 화내면서 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나가, 아니면 너 혼자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대하면은 이 친밀감, 유대감에 대한 욕구가 훼손되거든요. 내가 이러다가는 내 편이 없어지겠다, 나 혼자 동떨어지겠다, 이런 불안이 자리 잡히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내 뜻은 조금 굽히고 그냥 살자, 이런 식으로 점점점 돼요. 그러면은 흔히 이제 의존성이 커진다고 하는데, 나는 없고 남이 하는 거에 의해서 사는 게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런 누군가의 어떤 지도가 없었을 때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래서 항상 내 지도자를 찾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한다 쳐도 점점 자라면서 청소년 되고 성인 되면서는 그 역할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자기 주도성을 아이한테 키워주고 진로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나아가게 하려면은 그 이면에 있는 자율성의 욕구, 친밀감의 욕구를 잘 충족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나는 아이의 마음을 잘 들어주고 싶다, 근데 우리 애가 말이 없다, 자기 속마음을 얘기 안 한다,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 역시도 그냥 애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향적이어서 조금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자라면서 내 속마음을 얘기했더니 더 안 좋은 게 있었던 경험들이 쌓이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린데 갑자기 너무 화가 난다고 엄마 아빠 죽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쳐요. 실제로 화가 나면 그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너 어디서 그런 나쁜 생각을 해, 또는 뭐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 막 이렇게 반응하게 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우선은 아이의 그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해줘야 돼. 그렇구나, 너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나고 부모님한테 얼마나 안 좋은 마음이 있으면 그런 표현을 했을까, 어떤 이유 때문인 거야, 이런 식으로. 물론 마음은 놀라더라도 그거를 조금은 추스리고 편안하게 이제 대해주면 아이가 거기서 진행되는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을 자기 스스로 또 이렇게 계속 찾아가면서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엄마가 흥분하거나 오히려 혼내면은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구나, 어떤 얘기를 하든지 엄마는 우선은 받아주고 들어주고, 이런 경험을 한 아이들은 계속 크면서도 우선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조금 얘기했더니 오히려 내가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다, 뭔가가 불편하다, 이런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이런 걸 자꾸 경험하다 보면은 손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을 하냐 안 하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표현을 해야지만 감정도 좀 해소가 되고 또 생각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표현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부모가 우선 시작이 돼서 그런 마음들을 스스럼없이 표현하던 아이가 친구 관계가 점점 확장되면서도 친구들한테도 표현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 생각도 내가 정리되고 내 감정도 내가 조절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바람직한 성장 과정이죠. 근데 그 역할을 부모가 할 때는 속마음을 캐내는 게 아니라, 없던 속마음을 내가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고 그냥 들어주고 맞장구치고, 어떻게 보면 할 게 되게 적어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너무 많이 뭔가를 해서 문제예요. 내가 막 억지로 피드백을 주거나 억지로 아이한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 아닌 다른 쪽으로 막 억지로 끌어주려고 하거나, 이런 경험을 부모로서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는 그걸 다 느껴요. 부모가 내가 이런 마음 가지는 거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우선은 얘기하지 말자. 계속 쌓이다 보면은 마음속에 있는 것도 불편해, 그래서 이런 마음도 가지지 말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꾸 스스로 통제하고 억압하고 하다 보면은 점점 에너지가 없어요. 점점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진짜 문제가 되고, 정신과 의사로 살면서 단편이 아닌 좀 이렇게 생애 전반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는 장기적인 관점이구나, 길게 보고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그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면에 있는 마음 정서를 헤아리는 역할을 부모가 하는 거구나, 이런 얘기를 늘 경험하고요. 저 역시도 아이를 키우지만 이런 거를 아무리 머리로는 알아도
부모로서 이 역할을 충분히 안정되게 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더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죠. 그거 어떻게 하면은 잘 지도해 줄까? 어떻게 하면 아이의 마음을 잘 헤아릴까? 할 게 많은데 진짜 중요한 거는 부모가 먼저 안정이 돼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비유로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비행기 타면 안내 방송이 매번 나오거든요. 비상시가 되면은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건데 아이 먼저 잘 씌워주세요. 아이가 소중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죠. 부모가 먼저 쓰고 아이한테 씌우세요. 그 이유는 부모가 살아야지 아이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 역시도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아이의 마음을 수용하고 행동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내가 안정된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신경 쓰는 거에 의한 것에 뭔가 불편하거나 좀 죄책감이나 좀 이기적인 느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내가 살아야지 아이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한 거를 꼭 사수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